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전성하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과 말씀을 드릴 게 있네요. 지난 시간에 제가 끝내는 범위가 단원이 딱 마무리되는 점인 줄 알았는데 지금 13, 14, 15가 더 있죠. 네. 공개 및 관람료 바로 앞에 요 세 가지가 남았네요. 제가 페이지를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단원이 깔끔하게 끝나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셨다면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내용상에서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자, 13번 직권에 의한 조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정, 가지정 또는 그에 대한 해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죠. 자, 직권에 의한 조사.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자, 이 직권에 의한 조사는 관리단체에 의한 뭐 이런 거하고 다르죠, 그죠? 소속 공무원에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4번 손실보상. 자, 국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자, 명령 이행에서 손실을 받은 자, 국가에 의한 조치로 손실받은 자, 조사로 손실받은 자, 명령, 자, 그 다음에 조치, 그 다음에 조사. 명령, 조치, 조사. 이렇게 돼 있어죠.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차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실보상은 국가기관의 적법한 행위에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명령이나 조치나 조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보상을 해준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원래 하려던 공개 및 관람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 1번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국가지정문화재, 주요 무형문화재 제외. 무형문화재는 그 사람을 불러서 뭐 어떤 공연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문화재를 제외한, 공개를 범위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원칙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무형문화재는 그 사람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개해야 되는 범위에선 제외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외적으로 2항에 보시면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제외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그죠? 뭐, 소유자가 얘기해 주겠죠.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도자기를 옮기는 순간 깨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제외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사항으로 가서 보시면, 문화재청장은 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조치를 해제한다. 이 말이죠. 이걸 연결해서 한번 해봅시다. 공개를 해야 된다니까 공개 조치를 했어요. 공개 조치하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나온 손실 보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개와 관련해서 이렇게 손실이 생길 것 같은 미리 소유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럴 때는 공개 제한 조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 지금 제가 묶어서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유가 소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치를 해제한다. 그게 사항이죠. 됐죠? 그 다음 5항에 보시면 2항과 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고 할 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출입하고 할 때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허가 사항이 있었고 아까 신고 사항이 있었죠. 신고 사항들은 주로 변경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죠? 변경이나 처분과 관련돼 있었어요. 자, 반면에 이 허가 사항은 출입이었죠.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관보에 게재하는 사항들, 고시해야 되는 사항도 밑에 쭉 나오고 있죠. 규칙 30조 있고 규칙 31조는 출입 허가죠. 그죠? 그 허가할 때가 언제예요? 1항 1호에 보시면 수리, 관리, 그죠? 그 다음 보호, 보존 이럴 때죠. 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등을 거쳐서 청장이 역시 제출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제출 쪽은 숫자가 주로 몇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그렇죠. 30. 자꾸 반복해보세요. 가랑비 어쩌듯이.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여러분한테 힘이 되거든요. 그 다음 관람료 징수. 자, 이제 공개와 예외적인 공개 제한. 자,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럼 공개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무료 공개가 있고 유료 공개가 있겠죠. 자,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공개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아하! 잘 보세요. 관람료 징수는 소유자, 보유자는. 자,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 박물관에 있어요. 개인 박물관에 국보급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장되어 있으니까 그 소유자가 이것을 공개하는 데 관람료를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됐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기능, 예능,
공개. 자, 우리가 앞에 공개에서는 주요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요 무형문화재 공개를 별도로 쓰는 거예요. 자, 주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1회 이상. 주요 무형문화재는 공연을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는 공개라기보단 공연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와닿을 거예요. 그죠? 뭐 탈춤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그 도자기 제작이랄지 뭐 이런 걸 공개해야 돼. 근데 1년 이상.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됐죠? 자, 그 다음에 사망 보시면 국가지자체가 이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에 보시면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자, 인정이 제외되는 경우 거기 나와 있죠.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우리가 벌금하고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가 특이한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기능 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우리가 1년에 1회 이상 공개해야 되는데 그 예외 사유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앞에는 공개와 관련되는 거, 여기는 공연이라고 그랬죠. 공개와 관련되는 것은 공개 제한. 여기는 공연은 예외 사유. 자, 됐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이게 왜냐하면 행위를 정제로 하니까 그죠. 질병이죠. 두 번째는 연수.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그죠. 이런 비슷한 게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지원. 자, 비용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됐고요. 그 다음 보조금 및 경비 지원. 자, 보조금. 자, 국가는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자,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비용. 국가가 하는 거죠. 이거 국가가. 지자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 조치에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쌍갈로 2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자, 위에 거는 국가고 밑에 거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그죠?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것은 지원이 아니죠. 경비를 당연히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지자체의 경비 부담은 두 가지네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뭐 있어요?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관할구역. 남의 동네에 있는 거 할 필요 없죠. 돈도 없는데. 그죠? 관할구역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자, 거기에 나온 것처럼 자,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문화재가 아니라 등록문화재. 자, 문화재의 등록. 문화재청장은 심의를 거쳐. 자, 여기도 심의를 반드시 거치네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자, 등록문화재. 자, 등록문화재. 첫 번째, 심의를 거쳐. 두 번째,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에서. 자,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 필요할 것은 등록할 수 있다. 그 필요한 것은 이제 기준 밑에 나와 있죠. 자, 그 1항에 보시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된 것으로서 자, 기준 50년 이상. 자,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치가 있고 널리 알려져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 페이지에 2항에 보시면 3명에게 조사 요청. 됐죠? 예, 그 다음에 예고 30일, 6개월의 등록 여부 결정. 이건 비슷합니다. 그죠? 요거는 50년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로 발음이 들어가 있다. 그죠? 이렇게라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등록문화재의 관리.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원형보존. 앞에도 우리가 원형보존 나왔었죠. 자, 이 항 보시면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관리할 수 없을 때 자, 어떻게 합니까? 관리할 자를 지정해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 다음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밑에 등록사항 등 여기 됐고요. 기술지도 이것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우리가 신고사항은 앞에서 나왔었던 것은 어떨 때였습니까? 주로 변경하거나 어떤 조치를 할 때. 한번 보죠. 여기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거기 보시면 선임, 해임, 변경 다 이렇게 돼 있죠. 역시 이것도 뭐예요? 변경이죠.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정한 패턴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패턴이라는 거죠. 이 패턴에는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이 패턴에 보면 자, 신고사항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패턴들을 한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신고사항은 주로 변경,
어떤 처분행위와 관련돼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자 허가사항은 뭐, 그 다음에 보고사항은 뭐, 이 보고사항은 시도지사가 청장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허가사항은 주로 보시면 당사자가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장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청장에게 뭘 제출해서 허가를 요구하는 거죠. 보통 그런 패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패턴인 거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좀 특이한 게 나왔을 때 그걸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등록문화재 변경. 자, 변경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관할 구역장이죠. 위에 거 보시면 신고사항일 때는 누구한테? 청장에게 하는데 신고 변경 사항과 관련해서는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신고 변경은 누가 합니까? 관할 구역의 특별자치 시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것이죠. 됐죠?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 후에 어떤 변경이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해당 문화재의 이전, 철거, 수리, 보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는 30일 전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죠. 현상 변경이 되겠죠. 제목에서 현상 변경이라고 돼 있죠, 그죠? 신고 변경이라고 제가 썼지만 실제로 이제 현상 변경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양 보시면 자, 다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걸 잘 기억하세요. 허가. 이쪽 색깔 펜이 다 여기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서 잠깐 다시 또 뒤로 오겠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자, 요거 좀 잘 보세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물에 관한 특례 적용. 자, 요거 첫 번째. 원래 현상 변경 사항임에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 자, 특례와 관련해서 뭔가 특별하니까 허가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금. 이 보조금도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인데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예외적인 경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좀 특이합니다.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국가예요. 이 세 가지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특이한 거에 대해서는 원래 현상 변경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점. 됐죠? 그 다음에 4방 보시면 신고를 받은 사람은 보고한다. 제가 여기 써놨죠. 시도지사 등이 청장에게 하는 게 보고 절차예요. 이게 패턴이죠, 그렇죠? 패턴의 힘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등록문화재 현상 변경 신고 등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다음에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자, 그 문화체육관광부 영어로 정한 행위가 뭐냐? 1호에 보시면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 4분의 1 이상, 4분의 1이죠. 밑에도 4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 밑에 현상 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를 보시면 1항 보시면 자 56조 2항에 따라 현상 변경 허가를 받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쭉 해서 신청서를 누구누구를 거쳐 자 청장에게 제출. 여기 나와있죠. 신청서를 담당 구역을 거쳐서 당의 구역을 거쳐서 시도 여기 왜 이렇게 써놨죠, 그죠? 당사자가 시도지사 제출해서 여기 하나 지금 지워졌군요. 여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죄송합니다. 문화재청장 이렇게 돼 있죠. 네, 똑같습니다. 자, 2항에 보시면 허가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양식 구조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만. 됐죠? 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밑에 쌍글 5번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에 관한 특례. 우리가 요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죠, 그죠?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물은 자,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규정이 적용되면 특례라고 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50% 범위 내에서 1.5배로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자, 건폐율과 용적물의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원래는 건폐율과 용적물이 뭐 100이다. 그럼 여기는 한 150 정도까지 범위를 넓게 완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나머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등록의 말소. 우리가 지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정의 해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등록은 등록의 말소라고 돼 있네요. 문화재청장은 보존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심의를 거쳐 등록을 말소한다. 심의도 역시 말소 단계일 때도 심의를 거친다는 점. 그 다음 2항.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문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 단계가 있고 지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등록 단계에서 필요가 없으면 하는 것이 등록 말소예요.
자, 등록 단계에서 지정문화재로 넘어가면 등록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죠. 그러니까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등록을 해제 간주라기보단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합시다. 효력 상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사망. 등록문화재 소유자는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을 때. 요게 아니고 요거 이렇게 말소의 통지를 받으면 30일 내에 청장에게 반납. 우리가 지정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반납 다 30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반납, 제출. 우리가 아까 했던 패턴에 이거 같이 넣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숫자는 30일이에요. 그럼 준용 규정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장. 자, 일반 동산 문화재의 수출 등의 금지. 자,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자, 잘 보세요.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등록이나 지정,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등록 지정을 제가 정리해 드렸죠. 등록이나 지정이 안 된 것 중에서, 자,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동산은, 자, 여러분, 부동산의 반대가 동산입니다. 그럼 부동산이 뭐냐 하면 우리 민법에 있는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제외. 그럼 이걸 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관해서는 39조 1항과 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 동산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할 때는 자, 예외다 이 말이죠.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했으니까 박물관법 등에 관련된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반출하고 다시 반입 이럴 때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다음 페이지에 사항 보시면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 동산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다. 그렇죠? 반출 후 반입 시에 신고. 이때는 신고에 누가 없어요. 시도지사 등을 거쳐서 하란 말이 없네요. 우리가 패턴에서 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 5항. 일반 동산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에 확인. 자, 잘 보세요. 확인은 지금 처음 나왔어요. 우리 하는 것 중에. 그죠? 오인에 대해서는 확인한다. 외우고 싶죠? 아, 저는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그죠? 예. 하지만 제가 힌트를 줄 수는 있죠. 조금. 공부를 더 했다고 그럴까, 그죠? 예. 오인, 확인.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인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한다. 이러면 틀려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수출 반출 절차. 자, 1항의 두째 줄. 반출 예정인 1개월 전까지 제출. 아시겠죠? 1개월. 우리가 제출은 다 며칠이었어요? 좀 전에 제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죠. 여기. 제출 30일이잖아요. 그죠? 이거 1개월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됐고요. 3항 보세요. 일반 동산 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는 자, 보고서를 2년 받아. 자, 보고서는 2년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고요. 자, 비문화재 확인. 이 비문화재는 요걸 보세요. 아니지만 일반 동산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걸 비문화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 나와 있죠. 일반 동산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반출하는 자는 자, 됐죠? 확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비문화재 확인 표시가 있죠. 비문화재 확인 표시. 요걸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재 반출에는 그런 절차가 없지만 비문화재 반출에는 이게 오인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요 말이 없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확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 동산 문화재의 범위. 자, 일반 동산 문화재의 범위는 회화부터 시작해서 밑에 보시면 외국 문화재로 한다. 외국 문화재 일단 들어가 있다는 점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보면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 많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게 근대 매체 같은 거. 이런 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산 문화재 확인. 자, 문화재청장은 확인할 때 전문가의 감청. 이게 오인 가능성이 있으니까 헷갈린다 이 말이죠. 헷갈리니까 당연히 전문가의 감청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때는 전문가의 감청이 아니라 감청은 듣는 거고 그죠? 감정을 받아야 된다. 감정. 됐죠? 그 다음에 일반 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뭐 있냐? 위에서 우리가 범위에서 회화부터 시작해서 외국 문화재까지 나와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되는 거 보는 거예요. 그죠? 회화는 그림이죠. 그죠? 여기 제외 대상 봅니다. 제가 다른 거는 하지 않고 제외 대상 정도로 보겠습니다. 파손 및 훼손이 심하다. 그렇죠. 그 원형을 거의 잃어버렸다. 그럼 제외하겠죠.
그 다음 다작으로 가치가 없어요. 대체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저기 TV에 일요일 날 하는 진품 명품에 보면 유명 작가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낮은 게 있겠죠. 그건 왜 그래요? 그때 보면 이제 무슨 감정위원들이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아, 이 물건은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 작가 또는 연대가 제작 연대가 불분명하죠. 그죠? 예, 그 다음 제작 기법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회화부터 시작해서 종교 회화까지는 50년이 안 된 거. 자, 우리가 아까 50년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조각부터 시작해서 근대 조각까지는, 자,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 이거 됐죠. 두 번째 다작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작 기법 졸렬 됐죠. 그 다음에 조각의 단편. 아, 이거 조각의 단편은 뭐 단편 문화 할 때 그런 단편 드라마 할 때 그 단편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즉 조각품의 조각 이렇게 써야 맞아요. 사실은 조각의 조각.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인물상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인물상이 있는데 이 부분만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외다 이 말이에요. 단 명문이 있다. 명문이 있으면 새겨진 글자다 이 뜻이에요. 명문이 있으면 추론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언제 건지. 됐죠? 또 제작연대 50년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석조물도 마찬가지죠. 네, 파손이 심한 것, 다량, 제작기법 졸렬 50년 안 되고 단편 똑같네요. 그 다음 일반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공예도 됐죠? 저기 보시면 거기 세 번째 근대의 대량 생산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똑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자, 도자기는 첫 번째 거 한번 보세요. 명문이나 독특한 문양이 없고 그냥 심하게 나와 있어요. 심하게 파손돼요. 그러니까 명문이나 독특한 문양이 없고도 한번 봐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소성이 불량하고 시우면의 산화가 심한 것. 자, 소는 여기 태운다는 말이에요. 연소할 때 그 소자거든요. 그러니까 왜 도자기는 굽잖아요. 도자기를 굽는데 그 상태가 불량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조심하시고요. 도자기 조각편, 우리가 아까 단편이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도자기 조각편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전적은 인쇄된 것들이죠. 그죠? 자, 여기 원형 문제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재를 보시면 일기 등록유와 명인의 직이나, 자, 원래 이 식자는 알식자인데 이 지자로도 읽습니다. 직이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갈로 안에. 이렇게 날인되어 있으면 유출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필사본의 원본이 현존하는 전적의 복사본 중 그 복사자가 역사상 명인이 아닌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내 소장의 완본이 공공기관 등에 있어 재확보가 가능하고, 이게 특이하죠. 여기에만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자, 현존본이 많이 전래돼요. 다작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문서류도 똑같고, 서간유, 책이죠. 책. 여기도 다른 건 특별한 게 없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 발신자나 수신자 및 내용면에서 자료적 가치가 적은 일반인의 서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고쳐 쓴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친필로 보이지 않고 모방을 했다는 거죠. 그죠? 뺏겨 쓴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서강유 됐고, 근대 매체 됐고요. 고고 자료 보시면 석기 같은 겁니다. 그죠? 심하게 부식돼요. 훼손돼요. 그죠?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어디에서 조각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석기의 조각편들. 근데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다. 이럴 때죠. 그죠? 그 다음 과학기술 연구 및 민속자료. 민속자료 예를 들면 집에서 쓰던 숟가락. 그 다음에 부녀자들이 쓰던 그런 용품들 이런 게 나왔어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량 제작, 근대 이후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할 게 이제 외국 문화재예요. 외국 문화재 중에서 첫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 미술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우리 문화재와 관련성이 없는 것. 그죠? 가치 없는 것. 여기는 100년이에요. 아, 요거 기억하세요. 외국 문화재는 특이하죠. 다른 건 다 50년인데 여기는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재와의 관련성, 영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100년이야. 왜 얘만 100년일까? 다른 건 50년인데 이렇게라도 연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좀 가서 보면
오인 확인할 때는 전문인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안 지웠는데 여기에 보시면 감정위원은 누가 되냐? 그죠? 청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인데 뭐 1호는 뭐 특별한 게 없죠. 그죠? 2호에 보시면 자, 관계 분야의 5급 이상 됐죠?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 학사 이상, 석박사가 아니죠. 학사로 3년 이상 됐죠? 그 다음에 4호는 강사는 2년 이상 됐죠? 그 다음 논문은 3편 됐죠? 경력은 3년. 여기 5급 이상 공무원은 3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업적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쌍갈로 2번 다음 페이지에 자, 일반 동사문화재에 관한 조사. 자, 이것도 조사할 수 있겠죠. 그죠? 조사할 수 있고 협조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 보존관리 방안에 들어가는 내용들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가 있죠. 자,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를 보시면 자, 관리청과 총괄청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 국유문화재죠.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자, 불구하고 앞에 국유재산법, 예를 들면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누가 소유자인지 보통 부재 국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죄송합니다. 문화재청장이 관리 총괄한다는 점. 국유문화재일 때는 아시겠죠? 그다음 2항 보시면 자, 관리청을 정할 때는 문화재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쌍갈로 2번 회계관의 무상관리 전환. 국유문화재를 문화재청장이 관리하기 위해서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 전환을 받을 때는 무상, 즉 다른 부서에 소속된 재산이에요. 원래가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인가요? 거기 소속인데 우리 문화재청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회계를 전환받아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절차 방법의 특례. 자,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 또는 해제했을 때는 통지는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해서 원래 통지해주기로 돼 있죠.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근데 이때는 국유니까 관리청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됐죠? 소유자도 역시 누구예요? 관리청이다. 됐고요. 처분하려면 문화재청장의 동의 됐고요. 그 다음 쌍갈로 5번 양도 및 사건의 설정 금지. 국유문화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양도하거나 사건 설정할 수 없어요. 즉 국가 소유인데 누구한테 팔거나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뭐 개인이 돈 빌리면서 국가문화재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8장 국외 소재 문화재. 자,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있으면 환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요새 뭐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뭐 조사 실시는 됐고 3번도 됐고 4번 보세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자문회 설치 어디에 설치합니까? 첫 번째 문화재청에, 두 번째 둔다 필수적이죠. 됐죠? 그걸 보시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 보시면 이제 038조 2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위원이 15명.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손의 호자가 상호작용할 때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다 이렇게 일단 연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이죠. 그죠? 2년. 조교수 이상. 이렇게 돼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국외소재 문화재단의 설립. 자, 국외소재죠. 그죠? 국외소재. 그래서 국외소재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역시 이것도 문화재청 산하죠. 이것은 법인으로 한다고 돼 있죠. 법인으로 한다. 그 다음에 6항 보시면 이 재단이 하는 일은 뭐였냐? 자,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 연구, 관리, 지원, 홍보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스스로에게 미쳐 있으면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시니까. 그죠? 예,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